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올해 2022년도 건강보험공단 상반기, 하반기 많은 합격자들이 나왔는데요. 상반기에 TO가 상당히 많았던 반면에 이번 하반기는 TO가 상당히 급감을 해서 최종 합격자 분들의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O가 많았던 상반기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는 장애 보훈 전형과 일반 전형을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는 이전에 봤던 형식대로 보았고요. 행정직과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했던 상반기의 스펙은 아무런 자격증이 없이도 또는 직업교육이라는 부분이 없이도 서류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을 들었을 때가 상반기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한 자릿수가 많이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량적인 스펙을 거의 대부분 갖춰야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합격자들은 스펙이 이 정도여도 가더라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채용을 했던 시즌에 합격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리 꼭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번 하반기에도 이 건강직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채용 인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돌려서 실제 시험을 보고 면접까지 보시면서 합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건강직만 준비했던 분들은 행정직으로서 기본 자격사항이 되는 토익 700점이나 아니면 인턴 경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아예 이번 시즌에는 지원을 못하고 다음 시즌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인원은 항상 그래도 제일 많기 때문에 행정직과 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꼭 보셔야 하고요. 동시에 고려를 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자격사항 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랑 그리고 한능검 1급 정도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사조사 2급이나 정척이라고 불리는 정보처리 기사 최근에는 ADSP까지 취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고요.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계관리 1급이나 이런 세무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 취득을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역시나 하나 더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필기 시험이 없는 보훈장애 전형은 기존에 5배수 경쟁을 면접에서 해야 되는데 이 3배수로 줄었고요.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일반 전형도 기존에 항상 2.5배수를 유지했던 이 면접 경쟁이 5명 미만은 2.5배수 그리고 5명 이상은 2배수로 5대5 확률로 이번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전형에 갈 수만 있다고 하면 면접만으로 합격을 하는 건보 특성상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간 건강보험공단 합격자분들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매번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건보가 높다 아니면 충분히 낮아도 가더라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다시 강조를 한번 드리지만 합격한 시즌이 TO가 많은 시즌이었느냐 아니면 TO가 적은 시즌이었느냐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TO가 상당히 많았고 하반기는 TO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 기준에 합격하신 분들의 스펙이라고 하면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했을 때 또다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합격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취합이 가능한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일단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30대에도 있고요. 보훈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도 있기 때문에 연령이 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등의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요양직이라 하더라도 역시나 이런 커말 하는 거면 대부분 1급으로 갖춰 있는 경우가 많고요. 토익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보 인턴 경험, 다른 공사, 공단,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 인턴 경험이 있는 분들 많고요. 기간제 근무를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교, 학교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교육사항은 갖춘 분들이 많고요. 경력은 몇 개를 적느냐가 중요하기보다 하나를 적더라도 여러분들의 이력이 얼만큼 요양직으로서 역량 발휘가 가능한가 자세하게 이 경력 기술서에 잘 기입을 해두셔야 면접에서 유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당부사항이기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 경력 기술서는 최대한 깔끔하게 면접관이 잘 볼 수 있도록 좀 가독성 높게 작성을 좀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사항은 채우시는 건 문제 없을 거고요. 여기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간호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에 승부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조사, ADSP, 사회복지사 등등 커말 한능검 외에도 여러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요양직은 워낙 많은 분들이 갔는데요. 그냥 이런 흐름이 요즘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커말과 한능검이 없어도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TO가 상당히 많죠. 30명, 40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 학교, 직교 이런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자소서만 잘 쓴다고 하면 합격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산직인 만큼 충분히 뭐 꼭 커말과 한능검이 아니더라도 그 외적인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도 합격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졸 전형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여기 봤듯이 한능검, 커말 이거는 거의 다 갖췄죠. 토익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건보 인턴을 경험한 분들도 있지만 다른 기업도 지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익은 웬만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700, 800, 900대까지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무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직교, 학교 대부분 다 채운다고 보시면 되며 역시나 경력은 개수를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력 기술서에 여러분들의 이력 정리가 얼마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소서가 경력 기술서에 적힌 내용에서 뽑아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뭐 역시나 5개 다 채워도 되고 1개만 적으신 분도 합격을 합니다. 실제 중요한 부분은 이 경험사항을 몇 개를 적느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다. 참고로 이 직교 학교 중에 뭐 성적을 B를 맞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A를 받든 B를 받든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정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5개를 다 들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의해서 보실 사항은 이 커말과 한능검 외에 상당히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2가지 이상을 지닌 분들도 있고요. 정척이 사조사, 그리고 ADSP, 그리고 투운사 뭐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건강 TO가 없으면은 바로 이렇게 행정직으로 틀어버리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흐름을 보시고 TO가 상당히 적었을 때는 상당히 치열하다.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커말과 한능검은 1급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 특성상 경인과 서울은 거의 대부분 다 1급으로 갖췄다라고 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커말과 한능검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대사항이 있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경력사항이 당연히 고졸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을 만한 내용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부분은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혹여 1년, 2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좀 채워보시는 것은 뭐 당연히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험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나전형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 건보를 포함해서 인턴을 경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점을 받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커말과 한능검 외에도 의외로 많이 이렇게 땁니다. ADSB, 사조사 이런 회계관리는 미리 이렇게 고등학교 때 땄을 거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고졸 전형 분들은 만약에 건보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NCS를 주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력 정리와 이런 자격증 에 대한 준비를 지금 더 철저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건보는 서류 단계에서 이 자격 요건으로 어학 성적, 최종 학력, 그리고 면허, 자격증 이런 응시 자격 요건이 갖춰졌다면 평가 항목으로 학교, 직교, 경력, 경험상, 자격증, 자소서, 우대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TO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부분 다 갖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자소서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이건 대부분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본문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 단계에서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은 무조건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가 아니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한능검과 커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 공공기관의 기본 스펙이며 지원하고자 하는 TO가 혹여 10명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이 2가지 자격증 외에도 정척이나 ADSP, 사조사 정도는 추가로 취득을 해보자. 그리고 경력과 경험사항은 최대한 채우지 않아도 합격을 많이 합니다. 경력 기술사항, 경험 기술사항 이런 부분들을 더 가독성 높게 작성을 하여 완성도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건보 인턴 무경험자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이 필요하겠죠. 근데 토익 점수가 700이 됐든 800이 됐든 900이 됐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공단의 인턴 가점 3%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턴 가점보다 이 공단 가점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건보 인턴 꼭 지원을 하셔서 경력도 적을 수가 있고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녹여낼 수 있는 소재를 좀 갖춰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모집 권역 이런 가점 1%도 TO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당히 중요한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TO가 20명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꼭 없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O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졸 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무 관련 자격증이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서 다 취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한능검, 커말 이 부분만 해도 충분히 합격을 아직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정척이나 ADSB 정도도 취득을 해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았을 때 내가 NCS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정척이나 아니면 이런 ADSB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따기보다는 NCS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직보다 요양직이 일반적으로 평균 경력과 연령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요양직도 1, 2년 차도 합격한 분도 실제로 있고요. 평균적으로 2년, 3년 차 분들도 실제로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조각 경력 합쳐서 1, 2년 이런 분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조각 경력 많이 합격하십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이력에서 얼마큼 건강보험공단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역량들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꾸준히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는 이 경력과 경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꼭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전산직 같은 경우에도 무대의 자격사항도 중요는 하지만 경력사항 정리를 꼭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비슷한 경력과 자격사항을 지니고 있는 이 경쟁자 사이에서 최종 합격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꼭 팩트니까요. 꼭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2022년부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 해결, 직업윤리 이런 형태로 물었다고 하면 2022년부터는 이 건보 인재상 4가지에 맞춰서 순서대로 나오는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를 미리 지금 어느 정도 마스터 자소서 형태로 준비를 해 둘 수가 있다. 자소서를 나중에 서류 단계에서 항목이 공개되면 그때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미리 마스터 자소서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부터 2월까지 건보 프리반을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3월 정도 때 돼서 이력사항을 정리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소재를 정리를 하고 자소서를 먼저 써보고 면접에서도 활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룹반 형태로 1월과 1월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이 건보 지원자 분들은 이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 지원을 해주시면 따로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번 합격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셔서 이렇게 합격의 순간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공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직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이번에는 전산직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행정직도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극이 되라고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불합격이지만 결국 1년 뒤에는 이렇게 핑크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저와 인연을 맺은 이상 최종 합격할 때까지 계속 도움을 드리니까요. 건보를 향한 이 도전이 꼭 맞춤표가 찍는 그런 한 해가 2023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블로그에 가보시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많은 자극을 받으십시오. 이 건보에 갈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 설령 TO가 적다 하더라도 최대한 건보 현직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건보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궁금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꼭 지금 시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수기가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노력 중이니까 열심히 준비해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반 분들은 이럴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